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적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윤석열 후보 장모의 의혹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네.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골라야 될 상황인데요. 네, 네. 어떤 부분을 좀 다뤄볼까요? 새로 나온 것 중에. 그 최근에 새로 나온 거는 아무래도 예. 그 양평 예. 공흥리 아파트 개발부다 예. 그 공흥리 아파트 관련된 예. 이야기를 한번 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일단 저번에까지 나왔던 게 네, 그 인허가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딱 규정이 돼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쭉 어겨서 쭉 그냥 임의로 네, 네, 공사를 네. 진행했단 네. 말입니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게 이제 원래 2011년 7월달에 LH가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그 전까지 계속해서 LH가 공영 개발을 하겠다. 공영 개발. 예. 요즘 대장동에도 나오는 예, 그 LH 예.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양평군이 계속 거부를 합니다. 예. 그러다가 예. 아니 그럼 안 되나 보다 했더니 아, LH가 할 때는 거부를 했나요? 예, 양평이? 양평군이 예.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민간 개발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갖고 들어오니까 한 달 뒤에 허가를 해줍니다. 예. 그게 그 그게 회사가 최은순 씨 가족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처가 예, 가족 예. 회사군요. 가족 예, 회사. 예, 그때까지는 뭐 교제는 했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던 상태고요. 예. 뭐 교제를 하다가 2012년 초에 결혼을 예. 했으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사업 인가 기간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 연장 인가를 연장 인가를 받아야겠죠. 받아야 되는 당연히 거죠. 그거는 예. 근데 연장 인가를 받지 않고 쭉 사업을 해서 예. 2년 정도를 더 추가로 사업을 해서 2016년 7월 달에 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기간을 맘대로 어겨가지고 2년 네. 이상을 공사를 했군요.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사후에 예. 연장을 소급해서 해주는 행정결정 공고를 해요. 그건 원래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 처벌을 예, 행정 처벌의 예.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 오히려 그 허가를 해줍니다. 예. 인가를 해서 2016년 7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예. 이 당시 이제 분양 수익은 감사 보고서로 확인된 분양 수익은 예. 한 800억 정도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또 여기서 또 재미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당시 양평 군수 예. 말하자면 LH는 안 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했다가 예. 그다음에 그 인허가 소급해서 연장해주고. 인허가 예. 연장해준 나중에 그것도 소급해서 그러니까 연장해준 사람이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짚어보면 네. 허가 기간을 임으로 그러니까 군의 어떤 인허가가 딱 있는데 양평에 네, 양평시에 그걸 자기 맘대로 할 때 어긴 거죠? 그냥 쭉 간 겁니다. 쭉. 간 거죠? 예, 그러면 그걸 발견했으면 당연히 양평 측은 예. 너 이러면 안 된다. 인허가 해준 데가 여기까지인데 왜 네 맘대로 연장을 여기까지 했냐. 네 맘대로 공사를 했구나. 그리고 네, 어떤 네. 행정 처분을 해야 될 네, 텐데 네, 네, 그걸 네. 발견한 시점에 네. 소급해서 우리 그냥 옛날에 허가해 준 걸로 해줄게.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예. 당시 양평 군수가 예. 김선교 의원이라고요. 예. 윤석열 캠프 지금 윤석열 캠프에 계시고요. 캠프에 계십니다. 예. 당시 양평 군수. 이건 의심을 할기에 충분한 정황인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김성교 의원에게 당시 예. 양평 군수에게 예. 확인을 해봐야 됐을 거 아닙니까? 예. 확인을 해보면 예.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기억이 없다. 예. 어떤 해명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왜 기억이 이렇게, 없다. 왜 이렇게 해준다는 해명이 아니고 기억이 안 없다. 난다.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 양평 군청 당시 담당자는 예. 행정상의 실수가 맞다. 실수다. 예. 담당자는 실수인데, 실수고 예. 군이죠, 군. 양평. 예, 양평군. 군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근데 행정상의 실수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예. 뭐냐면 예. 왜 그런 행정상의 실수가 있었냐. 예. 양평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라서 우리가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예. 이게 수익이 800억이 나는 도시개발 사업을 예. 처음으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양평 군수가 예.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건지. 예.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요. 예. 그다음에 16억 개발 부담금 깎아준 건 또 뭐? 예, 그게 오늘 이해식 예. 의원이 예. 이해식 의원이 오늘 그 발표를 한 건데 예.
이게 2016년 7월 달에 준공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2016년에는 2016년이요. 예, 감사 보고서상은 800원 분양 수입이 8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예. 물론 뭐 순이익이 얼마냐? 예. 순이익은 보통 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에서 25% 정도 순이익으로부터 환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최초에는 예. 17억 4,800만 원의 개발 부담금이 고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한 70억 정도 예. 순이익이 있었다라고 예, 얘기가 예. 됐던 겁니다. 이게 고지가 됐어. 이 어떤 그 예, 고지가 최은순 됐어요. 씨, 부과가 그러니까 됐었습니다. 이 처가 회사에 고지가 됐단 말이죠. 예, 고지가 됐어요. 예, 18억 정도. 예, 예. 18억 정도. 예. 전체 순개발이익이 예. 분양이익은 800억, 순이익은 한 70억 정도 된다. 예.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18억 정도를 받아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 주체는 이것도 양평군인가요? 예, 군입니다. 아, 개발이익 예. 환수에 관한 법률에 예. 따르면 군. 근데 예. 갑자기 17년 1월 달에 25억으로 줍니다. 아, 줄어들어요. 이유는요? 예. 모르겠습니다. 개발이익이 예.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아, 줄어든 70억이 건가요? 아닙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상하는 주체는 누군가요? 계산을 개발이? 해서 신고를 하는 거는 회사인데 예. 그거는 검증을 해야죠. 검증을 당연히. 해야겠죠. 군에서 예.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고 나더니 예. 17년 6월 달에는 예. 사실은 우리 손해 봤어요. 그래서 개발 부담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명해 주신 걸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네. 개발이익이 이만큼이었으니까 군에서는 개발이익이 이만큼 났다고 신고한 거는 회사죠, 맨 처음에. 회사죠. 회사가 이만큼 났다고 신고한. 예. 그럼 당신들 8억 정도를 내야 돼. 이렇게 고지를 한 거죠. 18억. 18억 정도를 내야 돼. 이렇게 네, 고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따 회사가 아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계산해 다시 계산해 보니까 개발이익이 너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했어요. 이렇게 요 정도 났어요. 하니까 군은 또 줄여줬어. 또 줄여줬어요. 예. 그러다 나중에 또 지나서 아니 마이너스 생각해 보니까 났습니다. 개발이익이 마이너스 났습니다. 손해 났습니다. 그럼 내지 손해. 마세요.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죠, 그냥. 네, 그렇게 해줬습니다. 참 잘해주네요. 그냥 뭐 참 그냥 잘해주네요. 쭉쭉쭉. 예. 쭉쭉쭉 18억에서 6억 그 다음에는 빵원. 그것도 참 군이 잘해주네요. 잠깐만에 예. 잠깐만에 그랬어요. 11월 달에는 18억. 그 다음에 2달 뒤에 갑자기 6억. 그 다음에 또 넉 달 뒤에 5개월 뒤에 빵 이렇게. 예. 참 왜 이렇게 잘해줄까요? 예. 근데 이제 네. 이때는 또 사실은 이 건이 지금 핵심이긴 한데 그에 앞서서 땅을 이렇게 그 최은순 씨가 사들였을 거 아닙니까? 예. 민간 개발을 하겠다고 땅을 사들일 때 예. 농지법 위반도 걸려 있어요. 예.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예. 농업 계획서나 그렇죠. 이런 거 다 예. 내고 농민으로 인정이 돼야 농지를 취득을 할 수 예.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가짜 이렇게 농업 활동 계획서 내고 예. 농지를 사들였던 농지법 위반도 예. 있습니다. 예. 이것도 걸려 있어요. 이거 뭐 그것도 걸려 있나요? 예, 사소 좀 뭐 작아 보여서 지금 묻혀 있지만 사실은 농지법 왜냐면 위반도 너무 걸려 있습니다. 굵은 건이 큰 많아가지고 건이 많아가지고 너무나 굵은 건이 많아가지고 농지법 위반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가 애교로, 주지 애교로. 넘어가 주지 않은 생각마저 들 지경인데요. 네네. 당시에 어쨌든 이게 이제 2011년부터 있었던 일이죠. 근데 2011년이면은 예.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교제 중이었었고, 이건 예.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예. 뭐 스님으로부터 소개받아서 1년 몇 개월 교제 후에 2012년에 결혼했다 했으니까 2011년 민간 개발을 최초로 시작하는 예. 2011년 8월달에는 두 분이 교제 중이었고, 근데 이게 예. 인가 기간이었던 2013년이요. 2012년과 2014년 사이에는 예. 윤석열 총장이 여주지청장이었어요. 그 양평군 관할. 관할이에요 예, 그때는. 관할입니다. 여주지청이 양평까지 다 이렇게 관할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또 지청장이셨어요. 예.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서 정말 의심을 해봐야 되고 검증을 물론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영향력을 미쳤다는 게 검증을 해보는 건 당연한 절차 같습니다. 지금 그 정식으로 입건돼서 예. 관할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중인데 예.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조금 농지법 위반은 너무 명확하고요. 예, 아니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딴 큰 건이 많아가지고 그거 정도는 뭐 제가 하면 넘어가 드리고 싶네요. 정말 예.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너무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혹시 뇌물이나
배임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뇌물 직무 관련성이 다 양평군이 예. 공무원들이 아니 이것도 배임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양평군에? 예를 일단 아까 그 근데 이제 개발이익 부담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배임일 봐줬으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예. 직접적으로 예.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그건 일을 이제 했다면 윤석열- 뇌물이 됩니다. 뇌물. 양평군에서도 예. 뇌물 수수죄가 될 수도 뇌물죄가 있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뇌물을. 뇌물과 그러니까 배임. 뇌물은 직접 돈 주고 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예. 배임은 이제 직무 관련성이 직접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근데 임무를 있어도 배신하는 하여튼 거죠. 배임은 더 명확히 걸릴 것이고요. 뇌물이 더 확실합니다. 예. 돈이 만약 오고 갔다면 돈이 뇌물이 만약 확실하고요. 오고 왔다면 그거는 예, 이게 아직 돈이 돈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니까요. 예. 배임은 지금 돈이 배임은- 오고 가지 않았다고 예,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도 성립될 가능한 것 가능성이 같아서. 있고요. 예. 맞습니다. 다들 배임죄, 뇌물죄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어떤 한눈에 봐도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양평 의심스럽죠. 예, 그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왜라는 어떤 질문을 또 안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런데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그렇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현직 검사로 있는 동안에는 네.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그렇죠. 수사가 이루어지지 지금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만 딱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구속이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경우에. 네, 맞습니다. 5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검찰이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그렇다면 5명은 없는 죄를 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인데요. 검찰이. 그게 참. 상식적으로 그 그러면 5명이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5명한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을 가능성이 많은지 저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검찰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핵심 관련자들 5명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을 가능성이 많은지 아니면 지난 10여 년 동안 사건을 방치했을 가능성이 더 합리적 의심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거의 99% 답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장모건이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 이분은 이 최은순 씨는 그 숱한 소송과 그 숱한 특혜 의혹 웬 소송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 모든 소송이 어떻게 다 이분한테 유리하게 결론이 나는지 그러니까요. 민사도 그렇고 형사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아까도 형사. 형사가 그리고 양평군은 왜 그렇게 이분한테 또 잘해줬는지 이해가 좀 안 가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더군다나 아까 저는 여주지청장이라는 때란 생각을 못했는데 네, 2013년. 그렇다면 이건 정치인으로서 분명히 해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영향력은 근데 이제 과연 워낙 없었는지. 큰 사건들이 많으니까 이 사건도 예.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것도 작은 가려져 겁니까? 있습니다. 예. 가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수사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지금 뭐 기소 단계에 있거나 기소 직전이거나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거나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수사 단계에 있는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 있었나? 양평이래. 그 양평에서 참 그 저기 불법 요양병원 일도 있었지.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요. 그렇다면 그리고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왜 소환 조사가 안 되는 건가요? 왜 안 되는지 지금 원래 뭐 이번 주 초에는 소환 조사가 될 거다. 지금 나머지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다 있고 구속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기간이면 모든 수사가 끝났을 텐데요. 뭐 물증은 다 있다고 봐야죠. 근데 왜 이 김건희 씨 본인한테 이 의혹에 대해서 빨리 그리고 죄가 없다면 빨리 털어서 해야지 이게 정치에 영향을 안 미칠 텐데. 맞습니다. 김건희 씨가 아무런 죄가 없다면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해서 털어줘야 될 텐데요. 네. 이걸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좀 이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이정필 씨, 권오수 씨 다 그 구속되면서 늦어도 지난 주말 아니면 이번 주 초 월화수 적어도 대체로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늘까지는 좀 수사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적어도 참고인 신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었는데 혹시 모르죠. 뭐 지금 비공개 소환해서 조사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빨리 이 수사가 이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어려운 수사였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려운 수사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돼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정필 씨하고 권오수 씨가 어떻게 진술했느냐. 이미 이정필 씨, 권오수 씨는 지난주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바로 불러서 구속되면 수감되고 바로 다음 날 부르거든요. 구속된 첫날은 그냥 가서 이제 뭐 신변을 정리해라 이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 날 아침이면 부릅니다. 예. 다 진술 다 받았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진술을 김건희 씨도 그냥 물증과 관계없이 진술은 김건희 씨도 주가 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한테 돈을 맡겼습니다. 예. 아니면 모르고 맡겼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럼 모르고 맡겼다고 주면 네 그렇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러이러한 정황을 볼 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냐? 그렇죠. 이렇게 이런저런 들어가야 되겠죠. 물증이나 정황을 예. 봤을 때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네가 이전에 진술했던 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게 수사겠죠 예, 지금. 그렇죠. 자, 그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서로 통정매매한 게 IP 기록으로 예. 거래 내역으로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예. 예? 적어도 묵인 방조했을 거 아니냐. 예. 주가 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예. 알고는 있었을 거 아니냐. 예.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냐. 아니 그 답변이 너무 뻔하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긴 어려워요. 본인이 예. 했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 더 다른 네네. 오늘 또 중요한 게 네. 왜냐하면 이게 또 정치적 핵심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좀 정리해 보시죠. 네네. 예.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예. 이 2011년도에 벌어진 일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이요? 있었는데 2011년도에 실제로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게 됐죠. 예. 그래서 장장 3,387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예. 기소된 사람이 117명입니다. 근 120명 가까운 사람이 기소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 447억 원이 불법 대출된 예.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시행 사업, 예. 770억 원이 부실 대출된 경기도 용인수지 상현동 예. 사업,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기소됐어요. 브로커들, 시행사 대표, 변호사 이런 사람들 다 기소됐거든요. 예. 그런데 성남 대장동 예. 개발 사업 관련해서 부실 대출이 부산저축은행과 자회사들까지 예. 합치면 1,800억 원이 예. 부실 대출이 됐습니다. 근데 수사하지 않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어요. 아, 예. 그런데 예. 왜 빠졌느냐? 다른 건 다 기소가 되고 했는데 예. 여기만 대장동 쏙 관련 빠졌어요. 부실 대출 1,800억 원. 예, 요 부분이 쏙 빠졌어요. 예. 예. 근데 이때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지금 대장동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과 다 동일합니다.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이었단 예, 남욱, 그다음에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고요. 예. 김만배도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1,800억 원이 지금 1,800억 원. 이 대장동 사업의 지주 작업할 때 쓰였습니다. 시드머니가 됐다. 예. 시드머니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때 이제 1,800억 원을 알선한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인 조모 씨. 예, 알선자가요. 예, 알선자가 예. 조모 씨입니다. 돈으로 10억 3천만 원을 받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때 이때 받았다는 게 예, 드러났나요? 그때 받았습니다. 이미? 드러났습니다. 예. 요건 말씀을 드리면 예. 이때는 불기소돼요. 그때 불기소한 사람이 누군가요? 불기소됐는데 예. 당시 불기소한 사람이 중수 이과장이 윤석열 예. 담당 검사였습니다. 예. 부산저축은행 본인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본인의 굉장히 수사 업적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업적이 맞는 거 예, 얘기 예, 맞습니다. 기소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장동 건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고 당시 예. 이 조모 씨를 변호했던 사람이 예. 박영수 특검인데 예. 박영수를 조모 씨한테 누가 소개해줬냐? 김만배 씨가 소개해줍니다. 다 등장하는군요. 예. 관련 지금 김만배 박영수가 친하거든요. 예. 예, 친해서 윤석열을 특검 수사과장으로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던 사람도 김만배였죠. 예. 박영수 특검 때. 여튼 김만배 씨가 박영수를 그 조모 씨 10억 3천만 원 받은 사람의 변호인으로 소개를 해줘서 이 사람은 기소되지 않아요. 예. 근데 언제 기소되느냐? 2015년에 가서 기소됩니다. 예. 이 사건으로. 그 같은 당시에는. 사건으로요? 예, 같은 사건으로. 그러면 당시 기소를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증명된 거 증명된 아닌가요? 거죠. 왜 기소 안 이미? 했냐?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수사의 줄기는 부산저축은행이 외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놓고 예. 직접
부동산 시행을 했던 거. 수사의 줄기는 알겠는데 네. 이 사람의 불법 대출과 뇌물을 받은 이거는 드러났다면서요. 드러났습니다. 근데 수사의 줄기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드러난 그렇죠. 죄를 덮어 그냥 기소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예. 얼마 보통 본인은 그걸 이제 선굴군 수사다. 가지를 다 치고 예. 선굴군 수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1,800원 부실 대출을 하고 10억 3천만 원을 알선 수재를 대가로 돈을 받았던 사건이 그게 드러났단 말이죠. 근데.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나 있는 거냐면 지금 그 당시에 삼정회계법인 예. 삼정이 왜 이렇게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해졌느냐 예. 라는 것에 대해서 회계감사 보고서를 내요. 네. 회계감사 보고서에 보면 예. 대장동 개발 사업에 1,800억 딱딱 긁어가지고 딸딸 긁어서 부실 대출 해줬던 게 문제다. 예. 라고 하는 거를 보고를 합니다. 예. 예. 근데 중수이과에서 이걸 몰랐다? 모를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뇌물 받은 거는 그때 당시에 수사로 드러난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죠. 예.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 2015년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부실 이 사람 감옥에 수사였군요.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부실 수사였군요. 부실 수사였는지 예, 봐주기 수사였는지는 그건 모르는 문제인데 둘 중에 하나군요. 봐줬거나 부실했거나 예. 그 부분은. 예. 근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드러난 물증이나 예. 삼정에서 드러났던 거나 삼정의 보고서만 봐도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런 부실 대출이 1,800억 원의 부실 대출이 있었다면 예. 여기에는 당연히 누구나 예. 특수검사가 아니라 일반 검사나 동네 경찰서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브로커가 있겠구나 예.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왜 없어요. 이렇게 했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예, 왜 이런 부실 대출을 했을까? 왜? 누가 도대체? 관여했을까? 예. 누가 관여했을까? 어느 브로커가 작동을 했을까? 그런데 그 브로커가 있었으니까 변호사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모 씨가 박영수 전 특검 혐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혐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혐의가 있었다.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써서 조사도 받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써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서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러면 당시에 수사 책임자 일선 수사 검사였던 예.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은 예. 박영수 변호사 이 브로커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걸 인지 못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인지 못할 수는 없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사소해서 잔가지라서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변명하는 것도 사실 답이 아니라고 예.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윤 후보는 예. 이 수사의 본류는 예.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페이퍼 컴퍼니를 해서 선수로 돈을 대출해 준 게 수사의 본류가 아니라 예. 선수로 직접 개발 사업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직접 선수로 뛴 것이 수사의 본류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류는 이 정도를 지류라고 할 수 있는지 가지라고 할 수 있을지. 부실 대출을 지류라고 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다른 데도 부실 대출했던 거는 뭐 6,155억 원짜리 부실 대출도 있어요. 예. 770억 원짜리 부실 대출도 있고 447억 원짜리 부실 대출도 있는데 이 세 개는 전부 다 기소됐습니다. 예. 1,800억짜리만 왜 딱 빠진 건 이거 하나인가요? 부실 대출. 지금 드러나 있는 건 지금 크게 보면 4개 중에 요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작은 것들은 이건 큰 것만 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큰 것만 본 거고요. 예. 작은 부실 대출들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800억이 지금 대장동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등장하고 다 있고요.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특검 대상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특검 해야죠. 여기 그 대장동에 드러난 분 중에 또 하나 등장하는 분이 최재경 씨도 등장합니다. 여기도요? 예, 여기 당시 중수부장입니다. 예. 그다음에 김홍일 전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도 등장을 해요. 이분도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TF 팀장이세요. 예. 이분이 중수부장 그리고 중간에 최재경으로 바뀝니다. 예. 그럼 뭐 최재경, 김홍일, 윤석열, 박영수, 김만배, 남욱 다 등장하네요. 다 그러니까? 등장합니다. 대장동.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또 많은 우연이 겹치는군요. 박영수 특검은 또 2015년 대장동에서도 또 등장하죠. 그때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그래서 했죠. 남욱 변호사가 구속은 됐는데 1심, 2심에 전부 다 무죄를 받게 해줍니다.
유능한 분이네요, 그분이. 예, 유능함이 법정에서의 유능함보다 예. 공소된 범죄가 예.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뇌물이나 알선수재나 이런 걸로 안 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기소 자체를 그러니까요. 네, 기소 범죄를 그러니까 기소된 범죄를 잘 변호해서 빼내는 게 아니고 예. 기소 자체를 예. 마음대로 할 정도로 유능하시군요. 변호하기 좋은 범죄로 기소되게 하는 거죠. 그건 뭐 어마어마한 유능함이네요. 네, 굉장한 유능함이에요. 이거 뭐 농담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네. 그렇습니다. 예. 이때도 또 등장을 하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부산저축은행 이 어떤 부실 대출건이 대장동의 어떤 시드머니가 됐다는 건 분명한 사실 같은데요.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영화로 놓고 보면 프리퀄 같은. 예. 근데 이건 여기 부실 수사 문제는 특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 되는 거 같은데. 그냥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한다면 실제로 특검을 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지사의 배임 여부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유동규의 배임 부분은 검찰이 그 부분만 유일하게 좀 열심히 팠으니까 그거는 뭐 크게 드러날 건 다 드러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한 발 못 나고 있는 수사 부분. 예, 그 부분. 그것도 도대체 이 자금들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갔고 박영수, 곽상도 이 등등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굵직한 부분이고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이렇게 들어가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리고 2015년 대장동 건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기소됐다가 기소됐다 무죄로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조모 씨 아까 처음에 그 조모 씨는 또 그때는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돼서 실형까지 살았어요. 그렇다면 당시에 이제 부실 수사였느냐 봐주기였느냐. 그러니까 2011년 당시.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늘의 대장동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대장동에서 왜 박영수 특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받았느냐. 그때부터 들여다봐야지 전체 그림을 확실히 알 수 있겠군요. 박영수의 역할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그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단타로 단건 보상이 아닐 단건 보상이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10년에 걸친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고 이 어떤 이재명 후보의 배임 여부가 궁금하다면 그거 당연히 특검에서 들여다 봐야죠. 들여다보면서 이런 걸 같이 들여다보자는데 왜 물타기란 얘기하면서 안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들여다보면 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물타기예요? 이거 빼면 뭐 따기 빼고 기름 빼고 그냥 맹물탕 설렁탕이 아니라 그냥 한번 지켜보시죠. 뭐.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